굿모닝. 오늘은 이 영상이 또 언제 정리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8시 19분 34초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간호학개론 수업이 9시에 줌 수업이 있는데 오늘은 3시에 이제 빵과자 만들기 때문에 대면 수업 때문에 학교를 가야 하는데 원래 어머니 나갈 때 9시쯤에 나간단 말이지 학교에. 근데 이제 빵과자 만들기 전에 1시간 텀이 있어서 그때 1시간 텀 때 좀 촉박하게 학교에 이동할까 줌 수업을 집에서 들으려고 하는데 이제 간호학개론 어제 3주차 보강 강의까지 한 거를 복습을 하려고 영상을 켰고요. 오늘은 요 근래 빵을 좀 많이 먹어서 그런가 제가 규칙적인 생활을 못해서 그런지 살이 조금 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살이 한 1.5에서 2kg 가까이 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가 오늘 좀 아침 새벽부터 많이 받아서 방금 쪽잠 자면서도 조금 되게 약간 푹 못 자고 그런 것 같아서 약간 스스로를 조금 내려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간호 이론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간호 이론. 우리 간호의 이론은요, 저도 이제 정리를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책을 보면서 간호의 이론은 여명기, 신생기, 성장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약기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간호 이론의 여명기는요 1950년대 이전으로 이론의 여명기 1950년 이전에 간호 이론이 나온 이제 사람 학자들은요 이제 제일 먼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그리고 이 앞 네임이 굉장히 긴데 쇼트네임만 우리 얘기합시다. 페플라우, 그리고 핸더슨, 그리고 올란도, 그리고 로저스, 이렇게 네 분이 계십니다. 자, 우리 나이팅게일은요 환경이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환경이론은 뭐냐면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얘기해요. 건강은 잘 있는 상태만이 아니라 개인이 최대한으로 영향을 발휘함으로써 안녕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하였다. 환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는 건강한 환경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으며 구체적으로 깨끗한 공기와 물, 하수 처리, 청결, 채광 5가지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사망률을 극적으로 떨어뜨렸다. 이 나이팅게일은요 우리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굉장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은 뭐를 하셨냐면 이분은요 어딨지? 네, 최초로 통계를 이용해서 검증을 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이런 간호 환경들을 관찰하고 통계를 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어떤 것을 변화를 시키신 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분은 1950년대인 여명기에 간호 이론의 여명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간호 이론의 여명기가 아니고 우리 여명기까지가 이제 나이팅게일이고요. 이제 신생기부터 페플라우부터 신생기예요. 신생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인데 이 페플라우는 간호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일보다는 간호사가 하는 일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대인관계 간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관계에서 간호가 일어난다고 봤으며 치료적 관계의 목표는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이 문제들로부터 새로운 행동 패턴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담하고 환자와의 행동과 우리 간호사의 상호작용으로 간호를
간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페플라우의 대인관계 이론, 대인관계 간호 이론, 얘는 신생기에 속하고, 그리고 핸더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호의 기본 원리 이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간호의 기본 원리 이론, 이거는 이제 나이팅게일과 마찬가지로 교수님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또 하신 분인데요. 핸더슨은요, 대상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사정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간호사는 환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간호 욕구를 14가지의 행위로 제시하였습니다. 14가지의 행위를 약간 조금 스피드하게 보면은 정상적인 호흡, 그리고 적절한 수분과 음식물의 섭취, 신체 노폐물 배설, 운동과 적절한 자세 유지, 그리고 수면과 휴식, 적절한 의복의 선택, 입고 벗기, 의복의 환경 조절에 의한 정상 체온 유지, 그리고 신체의 청결 유지 및 피부 보호, 9번째로 위험한 환경을 피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음, 감정, 욕구, 두려움 혹은 의견 등을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념을 존중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을 하며 다양한 형태의 놀이나 오락에 참여하며, 마지막으로 정상적인 발달 및 건강으로 유도할 수 있는 학습, 호기심 충족, 적절한 의료시설 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더슨의 14가지 기본 간호 행위에 대해서 우리 핸더슨이 얘기를 했고, 핸더슨 또한 1950년대에서 1970년대 사이인 신생계, 간호 이론의 신생계에 속한다. 그리고 올란도라는 분은요, 간호 과정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간호 과정 이론은요, 환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했는데, 이제 좋은 간호에서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듣고 환자의 괴로움을 즉각적으로 알아내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아이다 진 올란도가 하신 간호 과정 이론이라고 합니다. 간호 과정 이론에 대해서 아이다 진 올란도가 얘기했고, 이분 또 신생기에 속한다. 네, 우리 기본 간호학을 3학년 때 배우는데, 이제 간호의 과정의 개념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할 거다라고 교수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다. 그리고 4번째로 로저스라는 우리 학자는요, 인간 고유성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로저스는 사람을 간호사나 의사의 치료 대상만으로도 파악하지 않고요, 통합된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간호 혹은 치료가 전체 인간이 아니라 대상자의 특정한 부분 또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각 전문가들은 따로따로 일을 하면서 그 누구도 전체 인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간호는 이제 또 한 번 덧붙입니다. 간호는 인간과 장, 그리고 환경장, 인간장과 환경장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促진하고, 이거 요약을 하면 인간장의 온전성을 강화하며 건강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구현될 수 있는 패턴이 형성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어쨌든 이제 로저스라는 분은 인간 고유성, 우리는 이제 사람을 간호사나 의사의 치료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된 전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로저스는 인간 고유성 이론을 얘기를 했다. 이분도 신생기에다가 속한다. 그리고 3번째 간호 이론의 성장기로 넘어오는데,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간호 이론의 성장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장기에 나오시는 분은 오렘이라는 분인데요. 오렘은 자가간호 결핍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가간호 결핍 이론은요,
오렘은 자가간호를 인간의 조절 기능으로서 생명의 지속과 성장, 발달 그리고 개인의 온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오렘은 자가간호를 인간의 조절 능력으로서 생명의 지속과 성장, 발달 그리고 개인의 온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정의했다. 자가간호 결핍 이론을 우리는 오렘이 제시를 하였다. 예를 들어 인간은요, 개인으로 혹은 단체로 간호를 받는 사람, 직접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나 또는 다른 사람의 실체적인 대상이라고 정의하였다고 합니다. 자가간호 결핍 이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직접적으로 간호를 제공하는 간호사 또는 다른 사람의 실체적인 대상이라고 정의를 하더라. 간호를 스스로가 그렇게 정의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우리 도로시 오렘은요, 간호의 성장기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속하는 학자이더라. 그리고 이제 성장기가 이제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네 분이 더 남으셨는데, 자, 먼저 킹은 목적 달성 이론. 간호사와 환자가 각각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양자의 상호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킹의 목적 달성 이론. 그리고 로이가 나오는데, 로이는요, 네 가지의 적응 모드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적응 이론을 말씀하셨어요. 적응 이론도 적지 않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로이의 적응.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필기를 한 건데, 적응을 잘하면 올바른 적응이 나타난다. 얘는 효율성을 불러일으키고, 자극의 영향을 받는다. 얘는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나 환경에 따라서 적응 양상이 나타난다. 이런 네 가지의 적응 양상에 대해서 우리 로이는 얘기를 했다. 네. 로이의 네 가지의 적응 모드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적응 이론을 제시했다. 네 가지의 적응 모드는요, 제일 먼저 생리적 유체적 모드, 그리고 자가인식과 집단 정체성 모드, 그리고 역할 기능 모드, 상호 의존 모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각각의 모드에서 환경에 대한 반응 혹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통합을 위한 적응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로이의 적응 이론입니다. 얘도 성장기에다가 속한다. 성장기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그리고 레닌저라는 분이 있는데, 레닌저는요, 횡문화적 돌봄 이론. 이거는 이제 1학기 때 이수영 교수님의 어떤 과목이었죠? 다문화 이해와 영향에서 횡문화적 돌봄 이론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던 것 같은데, 레닌저는요, 다른 문화권의 어린이들이 서로 매우 다른 행동과 요구를 보여준다는 초기 간호사 시절의 관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레닌저는 간호학에 이어서 문화 인류학을 공부를 했고 횡문화 간호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다. 횡문화는 그래서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다른 문화권에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간호를 할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사회적인 요소랑 조금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간호의 이론이에요. 어떤 뉘앙스인지 저는 이해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레닌저의 횡문화적 돌봄 이론도 얘도 성장기에다가 속한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와슨이 있는데, 진와슨은 돌봄의 과학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와슨은요, 이제 성형 이상학적 경험론에 의해서 돌봄의 과학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형 이상학적 경험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영적 윤리적 차원을 간호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치료 테크닉으로서 치료가 문제가 되는 현재 상황에서 인간을 돌본다는 이상을 잃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진와슨의 돌봄의 과학 이론들. 얘도 성장기에 속한다. 네, 10가지의 돌봄적 요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얘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호 이론의 발전 도약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고요. 로즈마리 파스, 그리고 배너, 그리고 펜더,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제일 먼저 로즈마리 파스, 얘는요 인간 되어감 이론. 얘는 이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둔다. 어떤 거? 네. 자, 파스에 의하면 간호사는 미리 정해놓은 목표나 간호 진단을 가지고 환자나 가족들을 유도하지 않고 가능성을 열어가도록 하는 안내자다라고 합니다. 환자와 간호사는 이미 의미 있고 계몽적인 인간됨을 경험하게 된다. 인간됨의 이론에 따른 간호는 보다 환자 중심적이며 개인과 가족의 경험을 더욱 중시하는 간호가 된다고 합니다. 자, 로즈마리 파스의 인간 대여감 이론은 발전 도약기 1980년대 이후더라. 그리고 패트리시아 배너. 이 배너가 조금 중요하다고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필기가 제가 많은 거 보니까. 자, 이분은요, 전문가 역할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얘는요, 이제 초보자부터 전문가가 되어가는 과정을요, 5가지 단계로 묘사를 하는 전문가 역할 이론인데요. 이제 신규 간호사부터 적임자까지 가는데 과정을 물어질 것. 제가 이게 뭐라고 적은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금 뺀질거리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런 간호학개론 과목부터 차차 밟아가면서 이제 부딪히고 견뎌내야 빠른 전문가가 되겠죠? 라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1단계 초보자, 그리고 2단계 진전된 초보자, 그리고 3단계 적임자, 4단계 숙련자. 이게 4가지로 전문가 역할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배너의 전문가 역할 이론이라고 합니다. 얘는 간호 이론의 발전 도약기 1980년대 이후에 속하는 분의 이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더는 건강 증진 모형을 말씀하셨습니다. 행동 과학을 기반으로 개인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는지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정한 행동과 관련된 지식과 그 행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정서가 작용을 하면서 또한 주변 사람들의 영향 및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게 건강증진 모형, 놀라 펜더의 건강증진 모형. 얘는 성장 도약기, 발전 도약기에다가 속하는 그런 이론이다. 그래서 우리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우리 간호의 이론은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여명기, 신생기, 그리고 어떤 거? 성장기, 발전, 도약기가 있더라. 자, 간호의 여명기는 제일 먼저 나이팅게일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간호의 신생기로 들어가면, 간호의 신생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페플라우, 그리고 핸더슨, 그리고 올란도, 로저스, 이렇게 4분이 있고, 그리고 간호 이론의 성장기에서는 5분이 계신다. 성장기에서는 오렘과 킹, 로이, 레닌저, 진, 왓슨 이렇게 5분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발전 도약기에는 파스, 배너, 그리고 펜더가 계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간호 이론의 시대별로 해서 살짝 정리를 해봤는데, 20분간 혼자 떠들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를 또 차차 좀 더 세세하게 제가 또 정리를 해야겠지만, 지금 제가 여러모로 정신이 많이 없어요. 이 요새 생활하는데 제가 정신을 어디 두고 사는지 저도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정신없는 것들, 과제를 많이 해야 하고, 과제라기보다는 과제는 얼마 없는데 스스로 복습하고 혼자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저를 너무 옥죄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목표가 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걸 좀 내려놔야겠다 해서 어제 조금 쉬면서 내려놓았는데, 차차 조금씩 잡으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오늘 또 굉장히 스케줄이 빡빡한데요. 오늘 또 정말 좋은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안녕. 그리고 저 짜잔 물병 샀습니다. 안녕.